자, 최마의 뒤집기로 가겠습니다.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분당 지점 정경민 팀장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유,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두 분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. 자, 연말 시장 이끌 주도주는 이런 타이틀입니다. 뭡니까, 주도주는? 뭐 주도주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. 뭐 저는 어차피 연말까지 지수가 전고점 돌파해서 뭐 신고점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고점보다 높은 레벨도 아닐 거고, 그다음에 반도체가 뭐 연말까지 매일매일 올라갈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고, 뭐 셋 중에 오늘 뭐 얘기할 게 세 가지인데 셋 중에 고르라면 저는 뭐 당연히 반도체지만 반도체가 뭐 매일매일 고점을 넘어서서 신고점 기록하고 뭐 보지 못했던 그런 주가를 당장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연말까지 주도주보다는 내년까지 기간을 넓혀보면 당연히 반도체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. 정경민 팀장은 어떠세요? 딱히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. 반도체가 뭐 전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이렇게 좀 쉽겠습니다만.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. 뭐 아까 이제 몇 가지 기사가 이제 자막이 나가겠습니다만 금값과 은값,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에 지금 4,300달러, 4,400달러 거의 육박하는 것 같은데 4,384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. 그다음에 은 가격도 장중에 68달러 돌파. 모 연예인인데 신기루 씨인가요? 뭐 금내 그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해서 한동안 금값이 좀 내려갈 때 막 낭패다 막 이렇게 했는데 괜찮습니다. 네, 그분은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가시겠네요.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. 자, 금값과 은값의 저런 상승은 결국에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잖아요. 화폐 가치로 대변되는 주가의 상승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또 설명하는 쪽도 있어요. 자산 인플레가 됐던. 요점은 뭐냐면은 연말에 아까 얘기했던 금은이 이제 신고가를 냈듯이 코스피는 5거래일 지금 6거래일 오늘까지 6거래일 남았는데 우리 히스토리 하이가 4,220, 250 넘길 수 있느냐? 넘길 수 있느냐. 네, 그거 넘긴다면은 아까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거기에 동의하느냐? 저는 넘기기는 조금 부족하지. 뭐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넘긴다고 하세요, 5거래일만 그냥. 놓고 보면 그 넘긴다고 해요, 부분까지는 빨리. 갈 것 같아요. 넘긴다고 해요, 네, 빨리.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 브로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거 사주세요, 팔아주세요라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받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이 지수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어떤 종목 뭐 EPS 얼마, 증가율 얼마, PER 얼마에서 그래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가는 장이 아니었잖아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이 상위 종목들이 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의외가 아니죠. 이 큰 손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의 그 기준이 뭐 10억으로 낮아지진 않았습니다. 50억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. 네. 뭐 얼마 정도로 맞춰달라 뭐 이런 이 매매 주문이 좀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고점이 뚜껑이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평 이따 뭐 말씀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28일부터 재개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대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좀 매수세는 오히려 이제 노권을 좀 지나고 난 그 시점부터는 다시 좀 재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이제 딱 그렇게 특정 지어서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부근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가기에는 지금 수급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답변을 회피하셨어요. 네. 자, 그러면 또 미국 뭐 하여튼 서사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막 모레도 하나 이제 연관성이 생기면 또 막 그러잖아요. 뭐 어쨌거나 연초에 이제 CES 2016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이것도 막 당겨오죠. 당장은 이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산타가 오느냐 뭐 이미 산타는 온 것 같고 분위기상. 자, 그러면은 뭐 스페이스X 상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?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? 뭐 굳이 따져보면 있겠죠.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결국은 뭐 저궤도 위성을 통한 그다음에 뭐 발사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우리도 발사체 있고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하는
업체들이 있으니까 억지로 연관 지으면 있죠. 그러면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느냐? 그것도 일부 있죠. 다만 뭐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이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뭐 시총을 엄청나게 뭐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는지는 뭐 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스페이스X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술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다 마감되는 중이라고 봐야죠. 실제로 24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래할까? 저는 거래량 급감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주변에 외국계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24일 이후로는 다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. 1월 2일까지. 아무도 네.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. 뭐 HP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대부분 회사들이 미국에서 쉬니까 우리나라 직원들 다 쉬라고 그런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거래가 활발해질 거냐?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당연히 배당락 지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 중에 일부는 대거 청산이 나타날 거고요. 그걸 누군가 강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일시적인 흔들림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미국보다 원래 수익률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반도 안 되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주항공도 모멘텀이 뭐 강한 종목들은 있지만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는 최근 몇 년간 특징이 오히려 이벤트 전까지 오르다가 이벤트 구간 즈음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연초에는 별로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두 가지 모두 지금 굳이 무리수를 써가면서 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동의를 못한대요. 정영 팀장은 동의 못해요? 어떤 사실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의 스페이스X. 이 분사 부출구 엔진 부출구의 특수금속 HVM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전자파 간섭 장비가 있는데 EMI 차폐죠. 한미반도체가 들어가요. 오늘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한미반도체에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최현덕 매니저 뭐 한미반도체 막 얘기하시던데 제가 언뜻 기침하느라고 못 들어가지고 EMI 뭐 실드 장비 그런 정도는 직접 연관성이 있고 지분 투자했다 미래에셋벤처 뭐 얼마 지분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 정도 직접? 저는 이제 1선 종목, 2선 종목, 3선 종목을 좀 나눠서 어쨌든 뭐 매매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섹터니까 이렇게 네. 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. 오늘 저녁인가요? 새벽 23일인가? 인노스페이스 뭐 상업용 위성? 예, 뭐 연기됐죠. 연기됐어요. 그거 또 연기됐어요? 네. 네. 쉬운 게 하루 아니에요. 연기됐어. 23일에서 또 연기됐네? 네, 네. 아이고, 계속 연기됐고.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1선 종목, 2선 종목, 3선 종목으로 좀 나눠보고 있는데 1선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셨던 미래에셋 벤턴 투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신뢰성이 높죠. 네. 미래에셋 그룹 전반적으로 4천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최대치로 IPO에 성공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가 우리가 벌어들이는 지분 가치는 뭐 3조 이상 될 거야. 그러면 다른 뭐 로봇도 똑같고 바이오도 똑같습니다만 뭐 매출액이 얼마 있어가지고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 이렇게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확실한 수치가 나온다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관련해서 뭐 아주 IB 투자 뭐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금융 쪽에 있어서의 근데 뭐 아주 IB 투자는 미국에 있는 법인에 있는 지분으로 한번 걸러서 가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금융 쪽이 좀 일선적인 그런 좀 지표적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 2선 종목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있는 매출을 수주 받았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강세 나오고 있죠. HVM 비롯해서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, 스피어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1선 종목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좀 움직이는 흐름. 저는 내년 1년 내내 잊혀지면 한 번씩 아니면 잊혀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툭툭 튀는 그런 흐름이 올해 로봇처럼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주말에 그 넷플릭스 어차피 또 영화 보게 되는데 대홍수 네, 대홍수를 보니까 뭐 거의 이 데이터 센터는 우주로 올라가야 되고 네. 지구 멸망으로 이제 인류가 멸종이 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네. 결국엔 우주돼요. 네, 뭐 너무 얘기를 다 해버리면 스포가 되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간이 새로 열릴 때 새로운 그런 밸류에이션이 무한대로 가잖아요. 우리 네. 80년대 이제 건설붐 이럴 때 뭐 새로운 거를 건설하는 이제 좀 현대화가 된 그때가 이제 한번 왔고
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열렸을 때 멀티플 무한대가 한번 열렸었고요. 약간 산업혁명 그렇죠. 형태로. 근데 우주라는 공간이 열렸을 때 이제 스페이스X도 그렇습니다. 거의 멀티플 무한대.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과연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, 또 다른 종목은 없느냐,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증권사에 있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주변에 물어봅니다. 내년에 좀 잘 갈 만한 게 뭐가 있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이 애매함이 무기가 되는 이제 우주 항공 쪽이 저는 1년 내내 좀 강세를 보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 지금 뭐 스페이스X와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좀 주가가 좀 덜 자극받은 게 루미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. 이제 네. 광학 관련된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됩니다. 한 1,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제 그 광학 플레이어로서 이제 스페이스X와의 어떤 이제 협업체도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다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어떤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맘때 나오면은 이제 영업이익 4년 연속 적자 이러면은 아 이거 뭐 상폐당한 거 아니야? 뭐 이런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투자의 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군 중에서 조금 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좀 추종하는 매매를 해본다라면 뭐 이런 종목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뭐 우주 분야도 그렇고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죠. 이제 한때 조선은 지금 싹 들어가 버려서 그렇고 뭐 방산도 주춤주춤거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체로 반도체는 계속 주력으로 가고 반도체를 또 하는 그 후광을 주는 것은 AI잖아요. 오늘 나오는 이제 스페이스X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아까 잠깐 멘트 드렸는데 금요일 날 나온 델라웨어 법원에서 지분을 인정해주고 그게 이제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추구했던 내 지분 가치를 인정해줘. 그러면 내 사업을 열심히 할게 했더니 일부 통과했잖아요. 그게 이제 스페이스X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오픈 AI가 컴퓨팅 그 수익률, 컴퓨팅 마진, 이 컴퓨팅 마진이라는 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비용 다 떨어내고 남는 마진인데 이게 68%대 작년 1월에 2배. 그러니까 약간 수익성은 아직도 그게 더 올라와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야 이건 죽진 않겠구나. 돈은 버는 있네. 더 벌면 좋겠네. 그러니까 AI 버블론을 약간 밀어내는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그 틱톡의 오라클 이 얘기도 그렇고. 자 그러면 연말에 이제 뭐 우주는 가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여기는 어떻게? 저는 뭐 그 반도체 쪽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쁜 의견을 드린 적이 뭐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내년까지 본다면 여전히 뭐 지금도 조정 시엔 담아야 되고 급등 구간에는 조금 뭐 쉬었다가 가는 게 좋겠고 뭐 좋은 가격에 담으신 분들은 지금 뭐 자고 오면 할 거 없이 계속 킵고잉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 종목 중에서 이제 제일 안 올라간 게 저는 뭐 반도체 인프라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반도체 인프라가 안 올라간 건 뭐 너무 명확하죠.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오더컷의 경험이 너무 많으니 또 부족하다고 한꺼번에 늘렸다가 이들이 언제 오더컷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간다.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빨리 생산하는 신규 물량도 2027년 정도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인프라 쪽은 전혀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P5도 건설될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 쪽의 추가 물량들도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였던 ENG자 붙는 반도체 인프라 쪽 종목군들도 저는 뭐 결국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신규 투자를 생각한다면 뭐 당연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핵심 소부장이겠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편입할 때 좀 가격 부담이 느껴지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저는 뭐 성도 ENG, 성도 ENG 거래가 너무 적어서 좀 그렇고 한양 ENG나 뭐 신성 ENG 같은 종목군들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더디긴 하지만 뭐 부각이 하도 무거운 주식들을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쪽도 뭐 봐야 네. 되지 않겠어요? 바이오는 뭐 잘 나가다가 이제 뭐 가장 먼저 이제 걸림돌이 됐던 거는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 기대감만큼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좀 제동이 좀 걸렸고요.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우리 기대치를 벗어났던 게 대형 신인들이 2개가 들어왔어요. 에임드 바이오 좀 들어오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에 갈 수급을 일부분 좀 뭐 뺏어왔다 그럴까요? 약간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지금 이제 오늘도 가격 제약
가까지 올라간 알지노믹스. 알지노믹스까지도 지금 신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땡땡땡 바이오들 뭐 이렇게 뭐 5조 이상 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의 수급을 어느 정도 좀 뺏어왔다. 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하반기에 제법 좀 높은 수익률을 좀 나타냈고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좀 종목군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슷하게 개인들 특히 이제 큰 손들이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일정상 바이오 종목들은 어쨌든 해를 좀 넘겨야지만 다시금 좀 활발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가장 뭐 지금 믿고 있는 쪽이 일정상의 모멘텀이죠.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제 그런 일정상의 모멘텀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대세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비만 치료제가 조금 더 강세라고 합니다만 헬스케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ADC 뭐 DAC 뭐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항암 쪽이 조금 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.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를 바이오 종목을 연말 연시에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. 개인적인 좀 탑픽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제 하도 제가 뭐라 그랬더니 종목을 하나씩 슬쩍슬쩍 끼워 넣네요. 네. 괜찮죠? 네.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좋은 전략이에요. 자, 김종인 기자가 보시는 제가 바이오라고 좀 얘기해야 되겠죠. 저는 뭐 산업에 투자하는 거 맞다라고 보는데 올 한 해 초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까? 그건 조금 많이 물음표가 달리죠. 그러니까 올해 가장 히트 상품은 ABL 바이오고요. 최근에 바이오 ETF 한번 쭉 그 편입 종목들 돌려보시면 특히 액티브 관련 ETF는 거의 대부분 이 ABL 바이오를 거의 20% 가까이 담고 있습니다. 올 한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뭐 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클론이라고 하는 관리 종목도 ADC 계열에 편입된다고 이것도 올 한 해 내내 강세였어요. 그 다음에 또 뒤를 따라왔던 그런 ADC 관련된 종목군들,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. 내년에도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어서, 그래서 지금 저는 바이오는 ETF 쪽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특정 종목에 기울어진 액티브보다는 종목마다 2%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코덱스 바이오 ETF가 어떨까? 코덱스? 네, 코덱스 바이오 ETF는 전부 2%로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내년에 만약에 다른 쪽의 바이오에서 만약에 무언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, 만약에 개별 종목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뭐 차라리 이제 그 새롭게 올라오는 신규 모멘텀을 좀 누릴 수 있는 종목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고 금요일 날 이제 나왔잖아요. 뭐 바이오 쪽이 유리할 거다? 맞나요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을 활성화한다는 거는 뭐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를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에요. 코스닥 지수를 활성화하자는 거고. 코스닥 지수를 활성화하려면 코스닥 시가총액 한 1등부터 52만 쫙 이렇게 좀 자극을 주고 국민연금이 이제 벤치마크를 코스피 200 위주로 가다가 뭐 코스닥을 슬쩍 끼워 놓으면 이제 외주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을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또 패시브 종목으로 패시브 작전으로 한 7, 80% 이렇게 끼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. 네. 그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1등부터 뭐 30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1위부터 한 10등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뭐 한쯤 7, 8개가 좀 바이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좀 이 수급적으로 이게 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대책은 제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를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에코프로비엠 1등, 2등 뭐 이 정도가 아마 이 코스닥의 활성화 대책의 정책이 나온다면, 그리고 벤치마크가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감안을 해준다면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미국 내에서 국방수권법, 뭐 생물보안법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중국의 이제 CDMO 업체에 대한 약간 규제,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수혜다? 이 논리는 맞을까요? 네, 일부 맞지만 그러면 명확한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국방수권법을 통해서도 다른 국가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공장을 산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
그래서 CDMO 관련돼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까는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시점이니까 네. 정말 CDMO를 본다면 미국의 생산 설비가 있는 기업들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. 시간 관계상. 자, 알파경제 이해하세요? 감기 걸려가지고. 네.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와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